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 1등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일 비싼 회사. 내가 만약에 쇼핑하듯이 내가 돈을 주고 회사를 산다고 했을 때 가장 비싼 거, 루이비통 명품 팬츠로 제일 비싼 회사가 어디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시면 좀 채팅창에 써주시면 좋겠는데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글이 하나 올랐는데 안타깝게 비슷한데 아닙니다. 뭐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 구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고 여러분 어딘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 나쁜 버릇이 또 나왔네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가 통계 포털이 있어요. 통계청에서 만드는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회사를 상장된 모든 회사를 합치면 이만한 돈이다라는 건데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1000 곱하면 10억이죠. 1000 곱하면 1조죠. 맞죠?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을 다 더하면 1906조 원의 그 가치를 가집니다. 1906조요. 대충 2000조라고 해보죠. 2000조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회사들을 합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 GDP가 1.7조 달러 정도 되니까 아마도 거의 GDP랑 시가총액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가총액과 우리나라 GDP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000조쯤 된다는 거죠. 한국 돈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퀴즈를 살짝 드렸잖아요. 세계 시가총액 기준 1등 회사가 어딘가. 예. 그 시가총액 회사가요. 이런 그래프를 보였어요. 회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주가 주식 차트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어마어마한 회사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 투자를 했다면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겠죠. 자, 이 회사입니다. 자, 제가 2, 3분을 드리고 있어요. 이 그래프를 만든 게 세계 1등 회사입니다. 어느 회사일까요? 자, 어느 회사일까요? 어느 회사일까요? 맞추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관심이 없으시네요. 그냥 쭉 진행합니다. 자, 바로 이 회사입니다. 네, 짐작하셨겠죠? 스티브 잡스가 창업한 애플이라는 회사예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아이폰을 통해서 스마트폰들을 세상에 만들면서 우리의 세상이 바뀌었고 여러분들과 제가 보고 있는 유튜브도 결국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방송이 되는 거죠. 유튜브는 이제 구글이 인수합병해서 만든 회사긴 하지만 어쨌든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접점도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모든 기업을 합한 시가총액이 2000조쯤 된다고요. 우리나라 GDP랑 비슷하다고. 그런데요. 애플의 시가총액이요. 아까 제가 얼마 주고 살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2.7조 달러예요. 애플 회사 하나가요. 2.7조 달러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3000조가 넘는 회사. 3000조가. 제가 헷갈렸습니다. 3000조가 넘는 회사고요. 이게 단위를 1000으로 할게요. 3000조가 넘는 회사고 그리고 한국의 모든 시가총액을 더하면 1900조가 되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거창하게 했냐면 이런 어마어마한 회사인 애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오늘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좀 운 없는 애플과 관련된 굉장히 운 없는 사나이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좀 재밌는 얘기거든요. 자, 어저께가 4월 1일 만우절이었는데 사실은요 의미가 깃는 날이었어요. 왜냐면 1976년도 4월 1일에 애플 컴퓨터 주식회사 애플 컴퓨터 인커퍼레이시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애플을 설립한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알지만 스티브 잡스 그리고 그의 친구였던 컴퓨터 천재 스티브 워즈니악이 창업을 하죠. 그런데 사실 세 명이 공동 창업을 했거든요. 론 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아시죠? 애플과 관련해서 론 웨인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은 잘 못 들어봤습니다. 여하튼 이 세 사람이 스티브 잡스 부모님의 차고에서 가라지에서 애플 1을 만들면서 애플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게 그 세 명입니다. 당연히 여기 순서대로입니다. 이게 제일 큰 게 스티브 잡스고요. 왼쪽에 산적같이 생긴 사람이 컴퓨터 천재인 스티브 워즈니악. 그리고 오른쪽이 론 웨인입니다. 자, 이 셋이 공동 창업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은요. 그 기사에서 론 웨인이라는 이름을 읽었는데 이 얼굴이 이런 얼굴인지 이분 몰랐어요. 왜냐면 보통 신문 기사에 실려 있는 게 이렇게 셋이 실려 있어요. 이렇게 셋이 실려 있어서 이분이 론 웨인인가 싶었는데 이분이 론 웨인이 아니고요. 여기는 스티브 잡스 젊을 때고요. 여기는 아까 워지니악의 젊은 시절이고요. 가운데는 존 스컬리라 그래서 원래 펩시콜라의 사장이다가 스티브 잡스가 이 사람을 영입해 왔어요. 그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존 스컬리한테 가서 사실 애플은 큰 회사는 아니었는데 펩시콜라가 훨씬 컸죠. 그런데 그 존 스컬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존 스컬리한테 그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존 스컬리한테 자, 존 스컬리 씨, 당신은 언제까지 애들이 마시는 설탕물이나 팔아먹는 비즈니스를 할 겁니까?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스티브 잡스가 정말 화술이 좋습니다. 그 한마디에 홀랑 넘어가서 존 스컬리가 이렇게 애플로 이직을 하고 그때 나온 존 스컬리가 굉장히 유명한 마케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나중에 존 스컬리가 스티브 잡스를 쫓아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쫓겨나면서 애플에 몰락이 시작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신문 지상을 찾아보면요. 론 웨인이 안 나와요. 보통 이 세 명이 주로 나오거든요. 초창기에. 왜 그럴까 궁금하잖아요. 왜냐면요. 론 웨인이란 분이요. 12일 만에 퇴사를 합니다. 그냥 직원도 아니고 공동 창업자인데 론 웨인이라는 사람이 12일 만에 퇴사를 합니다. 왜일까요? 1976년에요. 아타리, 그 아타리라고 옛날에 전자오락 게임 만드는 회사였어요. 되게 유명했거든요. 아타리가 파산하면서 아타리 쇼크라는 일이 역사책에 기록될 정도로 되게 큰 회사였는데 거기에 중견 엔지니어였던 론 웨인이요. 스티브 잡스랑 스티브 워즈니악을 보고 아 얘네들 똑똑하구나 싶어서 애플을 공동 창업합니다. 실제로는 거의 이 스티브 잡스랑 스티브 워즈니악이 그 되게 어린 나이였잖아요. 근데 왜냐면 스티브 잡스랑 워즈니악은 아마 50년대생, 60년대생 그 정도일 거거든요. 근데 아까 론 웨인은 이미 어른이었어요. 30년대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20년 차가 있으니까 자기들은 창업을 하고 싶은데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을 막 알려줬대요. 뭐 어떻게 뭐 서류를 하고 그러니까 되게 어른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스승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동 창업을 합니다. 자, 여기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뭐냐면 스티브 잡스 당시 부모님의 집이에요. 요 차고에서 애플을 창업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랑 워즈니악이 너무 어린 나이, 그때 어린 나이라고 했죠. 뭘 모르니까 그 이제 론 웨인이 심지어는 그 회사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법인 등록. 그런 것도 론 웨인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애플 자본금이 2,800달러가 들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현금 있는 사람은 론 웨인밖에 없었어요. 스티브 잡스는 그냥 차를 팔아서 돈을 댔고요. 현금이 있던 론 웨인이 800달러로 나머지를 대서 간신히 애플이 창업이 되고 심지어 이게 애플의 처음 로고입니다. 지금 애플 로고는 아시죠? 요런 사과인데요. 실제로 애플에 처음 회사 등록할 때 로고를 넣는데 로고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기면 아마 뉴튼이겠죠. 뉴튼의 사과를 뜻하는 걸 겁니다. 요것 자체도 론 웨인이 디자인을 했답니다. 론 웨인이 그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왜 10일 만에 퇴사를 했느냐?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자, 지분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45%, 워지니악이 45%, 론 웨인이 10%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잡스가 결국에 이제 가장 똑똑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워지니악은 컴퓨터 자체를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론웨인도 이렇게 되게 욕심이 많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 난 10%면 돼. 왜 10%냐? 둘이 잡스랑 워지니악이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인 론웨인이 중재를 해달라고 10%를 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잡스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신들린 듯한 이 설득력으로 회사를 창업하자마자 바로 계약을 따오는 거예요. 컴퓨터 주문을. 이게 그래 컴퓨터 팔아 왔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이랑 달라요. 퍼스널 개인 컴퓨터라는 게 PC라는 게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없는 물건을 판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세상에 없던 물건을 판 거예요. 놀랍죠? 안 놀라울 수도 있고요. 놀랍죠? 하여튼 팔았습니다. 첫 주문을 받아와요. 그게 아마 바이트 컴퓨터, 바이트 스토어라는 곳이었을 텐데 첫 주문 50대 컴퓨터를 팝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직 없거든요. 만들어야 되는 그런데 그 제품비가 2만 달러가 필요했답니다. 그런데 당시 자본금이 없잖아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티브 잡스가 놀랍습니다. 가서 1만 5천 달러를 이 첫 주문 50대를 주문한 바이트 스토어라는 그 전자기기 회사 그 가게예요. 가게인데 스토어인데 큰 스토어인데 거기 가서 그게 사장님하고 단판을 지어서 1만 5천 달러 어치를 투자받아요. 뭘로? 부품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봉이 임선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계약은 꽝꽝꽝하면 계약서가 생겼잖아요. 마치 우리가 부동산 대출 받을 때 계약서 있으면 가서 부동산 담보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스티브 잡스는 그 우리가 계약을 따냈던 이 계약서 있잖아요. 그 권리를 가지고 은행 가서 나머지 5천 달러를 대출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2만 달러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 드세요? 스티브 잡스 똑똑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세계 최고의 회사를 만들어낸 사람 지금은 이제 그 돌아가셨잖아요. 어쨌든 근데 대단한 경제 분야에서는 위인이잖아요. 일종의 히어로인데 그런 거를 알고 보니까 야 대단하다 그러지. 생각해 보세요. 20살, 22, 3살짜리, 24, 5살짜리가 갑자기 막 봉익임살 저렇게 하면 신통방통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은 쟤 사기꾼 아니야? 쟤 너무 위험한데 똑똑하긴 하지만 위험한데 쟤한테 내 미래를 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론 웨인이라는 사람은 30년대생이셨어요. 나이가 많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아무래도 보수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겁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인터뷰를 한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이처럼 일사천리로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스티브 잡스를 보면서 론 웨이는 경악을 했답니다. 아, 겁난다. 그래서 그는 또 바이트샵 주인이 돈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다는 소문까지 들었던 터였다. 아까 말했던 50대를 주문한 이 스토어가 바이트샵인데요. 이 바이트샵 주인이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소문까지 들으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야, 이거 단번에 망했구나. 근데 아까 문제가 뭐냐면 회사를 만들 때 자본금에 실제 현금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그 돈을 이미 넣은 사람은 론 웨인밖에 없던 거예요. 그 장사나 사업을 해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내 명의가 들어가 있으면 결국에 그 채무가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파산이잖아요. 그럼 빚만 지는 거지 않습니까? 몇만 달러 빚을 질 수도 있고 이게 잘 넘어가도 그 다음번에도 또 이런 위험할 거래를 한단 말이야라고 론 웨인 씨는 굉장히 겁에 질린 거예요. 이제 뭐 나쁘게 말하면 쫄보인데 뭐 그럴 수 있죠. 네. 자식도 있었을 거고. 자, 그래서 회사 창업 12일 만에 투자금 회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잡스야 미안해 이러면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지분을 인수해줘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돈이 없으니까 1년 뒤에 돈을 줬대요. 1년 뒤에 돈을 줬는데 얼마를 줬냐면 800달러 투자금만 돌려준 게 아니고 1,500달러를 더해서 2,300달러의 이제 모든 지분 포기 각서를 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애플 주식을 100만 주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10% 아까 10%가 있다 그랬죠? 10%예요. 2,300달러를 받고 10%를 넘겼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데 2,300달러에 10%를 넘겼는데 제가 아까 애플이 시가총액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3천조입니다. 3조 달러. 3천조에 우리나라 돈 3천조에 10%면 얼마죠? 0 하나 주면 되잖아요. 300조입니다. 이분이 겁나가지고 포기한 10%를 2,300달러를 받고 좋다고 했겠죠. 800달러 넣어서 1년 만에 2배 뻥튀기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갖고 있었으면 300조 원인데 이거 한국 돈으로 250만 원이거든요. 250만 원 받고 홀랑 준 거예요. 이 사람 되게 사람들이 놀리거든요. 야, 이게 뭐 당신 뭐냐? 그래서 또 미국의 언론들은 되게 집요해서 이걸 또 인터뷰합니다. 되게 짓궂어요. 가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당시 결정 후회한 적 없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후회하셨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분이 뒤가 좋질 않아요. 자기가 창업도 하고 엔지니어니까 그러셨는데 다 망했고요. 지금 70대, 80대 가까이 되셨는데 지금 흔히 말하는 그 자동차에서 생활하시고 그 노령연금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우표 자기 수집한 걸 이렇게 근근히 팔아가면서 생활하시는 거가 최근에 2020년도, 21년도 기사까지거든요. 업데이트되는데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믿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이분은 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혹시 제가 오늘 아까 왜 우리 미안해요 노래를 들었는데 후회 특집이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혹시 비트코인 아십니까? 지금 비트코인 얼마인 줄 아세요? 비트코인이 제가 얼마인지는 지금 정확히 몰라요. 대충 한번 한국 돈으로 3,700만 원이네요. 오늘 3,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하나에 3,700만 원이잖아요. 근데 10년 전에 11년 전에 비트코인 10,000개로 피자 한 판을 사 먹은 사람이 있어요. 현재 가치로 3,600억 되거든요. 실제로 4천억 가까이. 이분이 있습니다. 되게 놀라운 게 이분이 그 사 먹은 날짜도 비슷비슷한데 미국 언론이 짓궂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 날만 되면 가서 질문한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하지 않으신답니다. 표정 보면 후회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오늘 왠지 후회 특집이 된 것 같은데 이분들을 조롱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참 미래는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제가 이런 주제를 갖고 들고 돌아왔습니다.